오늘은 여기에서도 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자유롭게 하시고 또 대답하고. 질문도 되고. 예, 뭐 질문도 좋고 아니면 코멘트도 좋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느낌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어차피 치유를 해나가다 보면 정신적으로 외롭고 굉장히 좀 힘들 때가 많잖아요. 이제 자꾸 자기 확신이나 뭐 어떤 뭔가 이제 느낌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떤 같은 생각을 하는 뭐 사람이라든가 그런 보통 뭐 치유 공동체나 뭐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그런 환경들을 어떤 형태로 조금 만드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생각이나 뭐 이런 우리가 이제 학원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뭐 실제로 하다 보면 구현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가 계속 아프면 아프지 마라 뭐 계속 다 나았다 하면 실제로 조금 덜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보시고 이게 조금 내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경험들을 조금 하셨는 거가 있는지 그 두 가지 좀 여쭤보시죠.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 장기 레이스이니까 그때 이 마음이 약간의 움직임은 있겠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걸 어떻게 감사님단님 하셨는지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 저는 그걸 간단하게 첫 번째는 그 치유하면서 주위에 그 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룹이나 뭐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었느냐. 두 번째는 뭐 우리가 긍정적인 학원이다 상상요법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경험을 했느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우선은 가족인 것 같아요. 뭐 혼자 사시는 분은 또 다르겠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또 가족들이 계시니까 특히 뭐 배우자나 자식들 그쪽에 힘든 시행을 하는데 가족들하고의 그 동일점, 일체감 그 부분이 만약에 처음부터 좀 조성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 누구보다도 가장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서 내가 지지와 응원을 받는 거는 어떠한 근위가 있고 어떤 그 전문가한테 그 지지를 받고 응원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병원에 있지만 결국은 돌아갈 곳은 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집에 갔을 때 내가 이런 공간들에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려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가족이거든요. 좀 더 크게 확대하면 집안 식구들, 그래서 좀 더 확대하면 친구들, 뭐 동료들, 옛날 직장 동료들이 되지만 조금 힘들 초기 시절에는 사실은 익숙한 거하고를 전련해라, 멀어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라든가 뭐 친지들 막 2년, 3년 안 봐도 내가 나중에 좋아져서 만나면 아무 이상 없거든요, 사실은. 굳이 만날 필요도 없고. 근데 가족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심심하면 자주 보는 게 나는 자연이다 자주 보는데 그분들이야 그냥 자연으로 떠나신 분들이니까 혼자서 하겠다고 떠나신 분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 현실에서 치병을 하겠다면 가족이라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족하고 처음에 어떻게 이 치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느냐 그것도 사실 좀 중요할 것 같고 저희 집을 예를 들면 저희 집은 저 와이프가 저보다도 더 초기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치로 하면서 뭐 맨날 그 병원에서 그 오락가락 하고 있으니까 책이 들어오겠습니까? 뭐 유튜버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좀 먼저 공부 좀 하고 좋은 것들 알려주면 또 성질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동의도 안 해요. 제가 또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가져왔는데 좀 말을 안 들어요. 제가 하면서 제가 탁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렇지만 또 지나면 또 들어지니까 그러면서 가족 간의 유대. 그 당시 제가 학침 받았을 때 제가 큰애가 24살, 작은애가 20살인가 됐는데 그 둘이는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아빠가 치병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케어를 하니까 너희들은 아빠 때문에 너가 지금 이 젊음을 아빠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할 필요는 없다. 너는 그냥 너가 생활해라. 그냥 편하게 너가 생활하고 그냥 집에 들어와도 그냥 편하게 너가 생활하면서 하면 된다. 뭐 그것들이 처음에는 좋았고 좀 더 확대해가지고 가족이 아닌 그런 옆에 그룹은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18년도 19년도 그럴 때 그때 18년도죠. 지금 것처럼 우리 주말역 카페 주치모 모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오프라인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공개적인 오프라인 모임이 생기면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연 치유하시고 뭐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주위에서 사실 도움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뭘 모르는데 자기가 안 겪어봤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책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고 TV에서 보고 아니면 신문에서 보고 요즘 제일 위로한다고 하시는 말들 중에 제일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들었던 게 야 요즘 의료기술 많이 좋아졌고 암 치료기술 좋아졌다. 괜찮다. 이건 뭐 조금만 병원 치료 잘 받으면 다 좋아진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들을 때 반응이 자기 기분이 어떻던가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초기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짧게 가는 길이 아니고 장기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외로움도 견딜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한 하나의 치병 방법론이 아닌가. 우리가 긴 시간 가다 보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또는 아무런 차도가 없이 계속 가든가 계속 뭐 어떻게 진척이 없을 때 힘들잖아요. 그럼 그때 허무함도 밀려오고 내가 뭔 짓 하고 있지 이런 게 도울 때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건가. 그거는 오롯이 자기 몫이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을 위해서 저는 여기 보니까 우리 저 사시키 라이트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순간들이 오기 전에 그나마 내가 스스로 내공을 만들려고 그런 라이트 수업도 듣는 거고 또 들으면서 학습하고 느끼보고 또 여기서 하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마음 관리 하는데 그런데 하나하나 저는 그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걸 하거든요. 절대 이게 하나하나가 바로 내한테 니 암이 줄어들게 하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나중에 내가 힘들 때 그 집어내면 좀 쉽게 그 순간들을 좀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상상치유나 그거는 제가 몇 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참 단순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했느냐. 처음에 힐링 코드는 뭐 너무 좋다니까 그 시간도 별로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그죠? 돈 안 들잖아요. 그래서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한번 하고 점심 때 한번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끝나네. 그냥 하나의 제 나름대로의 의식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점심 때 하고 저녁 때 하고 힐링 코드 좀 하고
그 집에 그 본인이 가장 많이 그 있는 위치, 뭐 예를 들어 식탁, 거실, 뭐 침실, 거기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학원, 긍정적 학원. 저 같은 경우는 암은 반드시 낫는다. 뭔 이유 모르지. 그냥 암은 낫는다고 하니까 단순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제가 볼 때는 뭐 심오한 철학이 들어가 있는 단어도 좋지만 힘들 때는 단순하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암은 반드시 낫는다. 제가 탁 적어가지고 그거 식탁에 하나 탁 붙여놓고 거실에 하나 탁 붙여놓고 그 다음에 침실에 하나 탁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지병을 하면서 2018년도에 이제 종교를 얻어가지고 그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당을 가는데 저는 이제 약간 낙하산 신자가 돼가지고 교리에 공부 안 하고 그죠? 이제 신자가 됐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기도나 아닌 거 전혀 모르니까 근데 성당에 가서 1시간도 있는데 기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하는 모르겠고 그럼 저는 혼자서 앉아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기도할 때 눈 감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합니다 그냥. 처음에 제가 했던 말은 그래서 저도 이제 신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완치의 은총을 주십시오 하면서 처음에 달라고 하다가 안 주는 것 같아가지고 농담입니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그 완치가 됐다. 이렇게 또 해보다가 3단계는 뭐였냐면 나는 완치됐다. 하나님 저한테 완치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그냥 완치된 거죠. 그냥 완치 안 됐는데 그걸 그냥 앞에 신부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저 혼자서 그냥 그걸 하러 성당을 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신자의 의무는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서 저는 딴짓한 거죠 사실은. 그거 하면서 한 1년 반, 2년 반 꾸준히 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가면 조금 기도 같은 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일상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인 학원을 만들면 저는 그게 좀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너무 어려운 거 말고. 그게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책도 보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서 그냥 흘리 가지 마시고 옆에 항상 별도의 메모지 같은 거나 노트 하나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정말 주옥 같은 말 많잖아요. 끌리는 말 많잖아요. 그럼 그거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다가 맨날 바라는 게 아니고 기록해 놓고 읽어볼 때는 좋을 때마다 덮어 놨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들 때 내가 정말 이게 맞는가 싶을 때나 아니면 뭐 어떤 갈등 요인들이 생겨서 힘들 때 그거 다시 끄집어 가지고 내 가지고 그거 보았을 때 그 글은 앞에 봤을 때가 와 나한테 한 40~50%의 효능을 줬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시점에 꺼내 보면 이거 완전 쫙쫙 달라붙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쫙쫙 달라붙습니다. 제가 생각에 그런 게 좀 많이 그렇게 이용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좀 뭐 다른 뭐 상상법에 그런 거창한 건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 앞번에 인터뷰할 때도 이 얘기 듣고 저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있는 곳마다 막 붙였다고 식탁에 화장실에 냉장고에 뭐 어디에든지 항상 그 문구들이 있도록 내 눈에 늘 보이도록 그게 내 안에 아주 다 스며들도록 하셨다는 말씀. 두 번째 아무튼 뭔가 힘이 되는 좋은 경구나 이것들을 노트에다가 기록해서 우울하고 뭐 절망감 들고 불안할 때는 그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또 와닿고 또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그러셨다는 말씀. 아무튼 장기 레이스로 무언가 할 때 우리가 그 중간에 필요한 중요한 스텝들인 것 같아요. 아주 그 부분이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예.